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산펠리체 캄포지오바니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2015년 빈티지 Il Quattrole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리제르바 2011년 빈티지입니다. 아그리콜라 산펠리체.it에 접속을 하면 흑백 페이지가 반겨줍니다. 가운데에는 마치 중세시대의 작은 마을을 연상케 하는 와이너리의 전경이 보여지고요. 그 왼쪽으로는 끼안티 클라시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볼게리라는 단어들과 함께 검붉은 과즙이 툭 터질 것 같은 포도송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오스피탈리타 베네세레, 방문이나 혹은 묵어가는 것을 환영한다는 느낌의 와이너리 간판이 보입니다. 와이너리의 역사를 보면 에트루리아 시대에 기반하고 있고요. 끼안티의 기원이라고도 하는 피렌체 혹은 플로렌스라고도 하는 그곳과 시에나의 분쟁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즉, 이 산펠리체의 메인스트림이 되는 지역은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00년대부터 1968년까지 그리살리 델 타이아 가문이 소유하였고요. 현재는 와인 양조와 지역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관심을 가진 알리안츠 그룹에서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1968년은 끼안티 클라시코에서 나온 최초의 슈퍼 투스칸인 비고렐로가 출시된 연도이기도 합니다. 1992년에는 끼안티 클라시코 지역의 유일한 리조트를 운영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또한 산펠리체는 피렌체 및 피사 대학과 협업을 해서 광범위한 포도 재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서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푸니텔로라는 품종을 발굴해서 재배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와이너리의 전체 면적은 무려 700헥타르에 달하는데 그 중에 188헥타르는 앞서 언급한 끼안티 클라시코 그리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볼게리에 걸쳐 있다라고 합니다. 산펠리체는 크게 끼안티 클라시코의 산펠리체 그리고 몬탈치노의 캄포지오바니, 볼게리의 벨라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볼게리의 경우는 2010년 이후에 편입된 곳이라서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이 생산되는 브루넬로의 캄포지오바니의 경우에는 몬탈치노 언덕의 남서쪽 경사면에 있는 토지이며 1980년대에 산펠리체가 인수한 토지는 23헥타르라고 합니다. 캄포지오바니의 전 지역은 65헥타르에 달하고요. 토양은 석회질, 점토, 충적 토양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라인업은 일 그리지오, 산펠리체, 프리미엄, 몬탈치노, 토스카나 IGT, 볼게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 그리지오와 산펠리체, 프리미엄 라인업은 전부 끼안티 클라시코에서 생산한 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에는 앞서 이야기한 비고렐로, 그리고 포지오 로쏘, 포니텔로가 들어가 있고요. 몬탈치노에서는 캄포지오바니의 4종이 있고 토스카나 IGT로는 페롤라 로쏘, 베르멘티노, 로사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볼게리는 볼게리 슈프리에레와 벨라야 볼게리 DOC가 있네요. 오늘 마실 와인 중 브루넬로 몬탈치노를 먼저 보면 전통적인 스타일의 브루넬로로서 60헥토리터짜리 슬로베니안 오크 배럴과 500리터짜리 프렌치 배럴에서 평균 3년, 그리고 병입 후 12개월 동안 숙성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2015년 빈티지는 뜨거운 빈티지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가물량이 낮고 더운 여름을 보냈다고 합니다. 9월 셋째 주에서 10월 1일 사이에 수확을 완료했고요. 20에서 30도의 온도에서 20일 동안 침용하였고 총 8만 5천 병이 생산되었다라고 합니다. 시음 온도는 섭씨 18도로 권장하고 있고요. 알코올 도수는 15도에 시음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강렬한 루비 레드 컬러의 잘 익은 베리류와 잼, 담배의 향이 올라올 거라고 하고요. 입 안에서는 널따랗고 부드러운 과실감으로 마무리를 할 거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붉은 육류 혹은 숙성된 페코리노 치즈를 마리아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Il Quercione Brunello di Montalcino Riserva의 경우 몇몇 빈티지에서만 생산이 된다라고 해요. 약 2.5헥타르의 Il Quercione에서만 나온 산지오베제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500리터 프렌치 배럴에서 24개월 숙성을 하고 병입해서 3년 더 숙성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2011년 빈티지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강우 이후에 무더운 여름을 통해 포도의 품질은 그전 대비해서 훨씬 상승을 하였고 다만 수확량은 10%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수확은 10월 3일에 이루어졌고 30도에서 25일간 치명을 거쳤으며 단 7,000병만 만들어졌다라고 하네요. 시음 온도는 동일하게 18도로 권장하고 있으며 알코올 도수는 15.5도이고 20년 이상 장기 숙성이 가능할 거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와인 서치에서 보면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의 경우 해평가 76,142원으로 저는 작년 2월에 71,000원에 구입을 했으니 해평가의 93%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성공적인 와인 테크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이고요. 9명의 평가에서 별점은 3.5개, 8명의 평점에서 평균 91점을 받았습니다. 시험 적기로는 2021년에서 2035년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2023년이니 그 초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쿨치온의 경우 해평가는 10만 507원이고 저는 약간 비싼 14만 8천원에 샀으니 해평가의 147% 정도라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의 평가에서 별 4개, 6명의 평점에서 평균 91점을 받았고요. 와인 인듀시애스트에서는 2023년을 마시는 기간으로 권장을 하면서 평점 90점을 주었습니다. 타이밍은 딱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별도로 적혀있는 시음적기 밴드는 2017년부터 2030년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늘 하던 대로 마이크에 가까이 있는 쪽부터 테이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실내 온도는 14도에 지금 맞춰 두었는데요. 또 시음적기 온도를 둘 다 18도라고 하니 현재 온도를 간단하게 측정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3.9도이고요. 옆에 있는 리저바의 경우에는 네, 살짝 더 높은 14.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지금 이렇게 나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요 방향, 여기서 요거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쪽에 제가 전기 난로를 놓고 있어서 난로가 한참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온도에 영향을 더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2015년 빈티지입니다. 지금 상태는 굉장히 향기로워요. 왜냐면 제가 이 와인을 거의 2시간 50분 동안 잔 브리딩을 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냥 그 잔에 있는 그대로 들어 올렸는데 코 안에서 되게 화사하게 퍼지는 느낌?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분명히 얘는 BDM이지만 약간 그 보르고뉴 와인 같은 그런 어떤 산미감이 바스라지면서 나타나는 그 콤콤한 냄새, 꼬릿한 냄새도 올라오고 있어서 마치 이 보르고뉴 레지오날의 영빈을 마시는 듯한 그런 콤콤한 향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이 약간 육즙 같은 이 과즙이 콕콕 박혀 있는 뉘앙스도 역시 마음에 듭니다. 이게 둘 다 이제 물론 이 2023년이라는 현재 기준으로 둘 다 시음 적기에는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강건한 스타일들이라서 잠브리딩을 2시간 반 넘게 가져왔는데 결국은 굉장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음. 스월링을 하고 맡았을 때에는 또 굉장히 약간 검붉은 과일의 느낌, 마치 또 여기서는 또 쨍그란 보르도의 느낌도 확 하고 올려주면서 '아 얘가 되게 구조감이 여리여리하지 않고 탄탄하구나.'라는 느낌도 역시 주고 있고요. 어찌 보면 지금 공복으로 바로 와인을 마시는 거라서 제 속도 좀 더 즐거워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야. 입안에서 이 2 시간 50분 잠 브리딩을 한 이 와인이 14 도의 온도에서 입 안에 쨍글하게 퍼지는 이 감각. 어우, 이 과즙미와 약간 이 산미감, 그리고 이 낮은 온도가 주는 입 안에 서늘하게 치고 들어오는, 이게 이제 저는 그간에 여러 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레드 와인, 뭐 화이트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레드 와인의 경우에도 시음 적기 온도를 12 도부터 보는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12 도, 14도 이렇게. 이게 본질적으로 와인이 갖고 있는 감각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목 넘김 이후에 뜨끈하게 올라오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느낌을 상쇄하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바삭바삭한 크리스피한 느낌, 미네랄을 느낄 수 있는 온도가 저는 낮은 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이 첫 모금, 입 안에 들어가서 입 안의 온도, 체온에 맞춰서 확 퍼지면서 그 여리여리한 탄닌감이, 그러면서 입자감이 있는, 탄닌감이 여기선 또 브로우뉴랑 다르게 입자감이 있는 탄닌감이에요. 그 느낌이 쫙 퍼지고 그 뒤를 이어서 산미감이 쫙 들어오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과일의 느낌, 과육의 느낌으로 변화하고 목 넘김 이후에는 뜨끈하게 이 명치를 울리는 이 감각. 아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게 또 제가 구입한 가격 기준으로 71,000 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71,000 원으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마신다? 저는 이거 다시 마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첫 잔의 첫 모금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우, 훌륭하네요. 이 입 안에서 이 일관성 있는, 어느 하나 모나지 않고, 그러면서 전체의 뉘앙스는 어떤 야트막한 언덕, 마치 이제 그 이미 시대의 유물이 된 윈도우 XP를 생각하시면 그 특유의,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 바탕화면, 그 언덕이 있는 그런 야트막한 언덕에 한 그루에, 막 덩치가 크지는 않은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 그 나무의 껍질에서 풍겨나는 듯한 뉘앙스예요. 나무의 둥치는, 그 나무의 둘레는 그냥 사람 하나 내지 두 명, 사람 둘이 서로 끌어안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우람한 나무는 또 아닌 거예요. 또 키가 큰 나무도 아니고, 이 한 모금, 일체감이 있는 이 한 모금을 넘기고 입 안에 최종적으로 피니쉬로서 남는 인상은 그 나무, 진짜 이렇게 팔 벌려서 딱 끌어안으면은 딱 끌어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볼륨의 나무 껍질의 어떤 싱그러운 느낌? 갈색은 갈색인데 그 싱그러운 갈색의 느낌을 피니쉬로 줍니다. 딱 되게 안온하다, 평안하다라는 느낌을 이 차가운 온도임에도 주고 있어요.
음. 아,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 온도가 시흥적기 온도가 아니라는 신호를 명확히 주는 게, 입안에 산미감이 들어오면 그 산미감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산미감이 더 극대화되는 산미가 있거든요. 이 과일의 산미감. 이게 진짜 입안에 침을 엄청 만들어요. 와, 방금 약간 말하다가 침을 거의 흘릴 뻔할 정도로 침을 엄청 만들어내고요. 그거 역시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우, 정확히 얘는 제가 와인을 이야기할 때 몇 번 이야기 드리는 포도로 만든 술이기 때문에 포도의 느낌을 살려줘야 된다인데, 그 검붉은 과일의 느낌, 알갱이의 느낌, 이 어떤 플럼이라던가 이런 체리라던가 이런 느낌, 이걸 정확히 살려주고 있고요. 이 산미감 때문에 저는 살짝 블루베리 같은 느낌도 있어요, 지금의 이 잔에서는. 어, 와, 음, 어우. 블루베리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셔서 그런지 또 이제 인식이 현상을 만든다고 이 입안에서 벌써 블루베리 같은 그런 느낌도 확 돌고 너무 좋네요. 야, 음, 좋다. 이게 또 블루베리를 연상하니까 그 안에 블루베리 알갱이에서 연상되는 그 당도, 그 느낌도 확 올라와요. 어우, 음, 야, 어, 진짜 제가 이렇게 빠르게 또 잔을 비운 게 또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자, 그러면은 이제 잔 브리딩 3시간을 한 San Campo Giovanni Equazione Brunello di Montalcino Riserva 2011 빈티지를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달라요, 둘이. 분명히 이제 이 일콰치오네라는 소위 말해 비냐드가 있고, 더 숙성됐다는 게 있고, 숙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브루네리 몬탈치노의 경우에는 그 슬로베니안 오크 배럴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프렌치 배럴만 썼다라는 것도 있고, 여기는 배럴에서 3년 숙성, 여기는 배럴에서 2년 숙성, 병에서 3년 숙성이라는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첫 향에서, 어차피 둘이 10분 차이니까 잠브리딩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면, 여기서는 확 풀어지면서 진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저는 이 2015년 빈티지에 대해서 저는 잠브리딩 3시간을 그대로 권장하는 바이고요. 만약에 병브리딩을 하실 거다라고 하면은 뭐 아닌 말로 진짜 한 6시간 정도는 놔두셔야 될 거고, 디캔터를 쓰기에는 조금 과해요, 디캔터까지는. 근데 이제 디캔터를 빠르게 쓰고 빠르게 마시고 약간 파티 와인처럼 드신다고 하면은 그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얘는 아직도 안 풀린 느낌이에요. 야, 디캔터까지는 안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2시간 반 넘게 잔브리딩만 했는데, 들었을 때 첫 향이 되게 고무의 느낌? 되게 깡깡한 느낌? 그게 되게 강하고요. 어찌 보면 이 고무 느낌이 나면서 저는 이제 이 옆에 있는 미디엄을 가지고 첫 향이 보르고뉴, 브르그노 레지오날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스월링 한 다음에 약간 보르도 느낌의 강건한 느낌도 있습니다 했는데, BDM의 느낌을 좀 더 살리는 건 저는 얘라고 봐요. 좀 더 그 산지오벳의 품종이 갖고 있는 단단한 느낌, 그 산미감의 느낌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거는 스월링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향인 거고, 그 고무 느낌, 그 깡깡한 고무 느낌으로 그 구조감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향에서의 좀 고급진 느낌을 얘가 좀 더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둘을 만약에 제가 사전 정보 없이 그냥
그 향으로만 테이스팅했다고 하면 저는 이미 여기서 부르고뉴 레지오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르고뉴 레지오날은 요즘 아무리 지금 와인 가격이 막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해도 부르고뉴 레지오날이 진짜 뭐 생산자가 유니크하지 않은 다음에야 뭐 8만 원, 9만 원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거보다 확연히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 제가 판단을 약간 유보하게 만드는 '이거 어디지?' 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뉘앙스가 있어요. 스월링을 좀 하고 맡아 볼게요. 와. 야. 야. 고민 많이 하게 만든다. 되게 잘 만든이라는 수식어를 가장 먼저 붙일 것 같아요. 잘 만든이라는. 지금 요거를 제가 딱 맡았을 때 느낀 느낌은, 물론 이제 이 생산자분이 들으시면은 "아니 그건 아니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저의 그 느낌상으로는 얘는 어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던,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 남겼던 이 PM 바르카스 데 칠레 까베르네 쇼비뇽 2011, 걔도 공교롭게 또 2011년 빈티지네요. 그 느낌을 받아요. 진짜 잘 만든, 그때의 느낌은 잘 만든, 진짜 잘 만든 까베르네 쇼비뇽이었다면 얘는 품종까지는, 향으로는 저는 인제 제 자신이 못 맞출 것 같고요. 블라인드라고 하면은 되게 잘 만든 와인인데 이거 무슨 블렌드인지, 블렌드일 수도 있고 다른 품종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건지는 일단 모르겠다라는 게 첫인상이에요. 근데 진짜 되게 딱 맡았을 때 그때의 PM 바르카스 데 칠레를 향을 맡았을 때의 훅 끼쳐 올라오는 '와 이거 되게 잘 만든 와인이다.'라는 느낌이 확 반겨주고요. 향에서 너무 탄탄한 느낌. 이제 첫 향은 아까 고무 향이 나면서 '안 풀렸나?'라고 싶었는데 스월링을 하고 나서 맡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린, 다 풀린 건 또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풀린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선득하고 서늘한 어떤 동굴 같은 느낌? 이 석영이 어디 한 구석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동굴의 느낌. 여기서는 나무의 느낌을 이번 테이스팅한 이유였지만 나무의 느낌으로 마무리됐다면 얘는 어떨지 또 궁금해지면서 그 잘 만든 보르도 와인. 네, 적어도 3 등급 이상 되는 잘 만든 보르도 와인의 느낌? 혹은 잘 만든 부르고뉴, 그것도 깡깡하게 만드는 스타일의 약간 메오 까미쉐 같은 잘 만든 부르고뉴 본 로마네 같은 느낌. 되게 치고 치지 않는 그런 느낌. 그리고 잘 만든 호주 시라즈 같은 느낌. 잘 만든 미국 카베르네 쇼비뇽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들이 계속 물려와요. 되게 잘 만들었다. 일단 향만으로도 제가 만약에 향만 맡고 이거에 대해서 "국내 판매가를 맞춰 봐."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10만 원 이상 찍을 것 같아요, 향만 맡고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되게 선듯하게 치고 들어오면서 이 되게 짙은 느낌의 과일 향에 약간 블랙 커런트, 거기에 살짝살짝 플럼, 이 붉은 기운은 거의 없는 그런 뉘앙스이고요. 와. 그러면서 어떤 뭐 특징적인 어떤 허바스유스한 느낌은 또 없어서 신대륙이라고는 안 할 것 같은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신대륙이라 안 할 것 같은데라는 방금 말을 바로 정정할 수 있는 게 잘 만든 미국 까베르네 쇼비뇽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이제 제가 로꼬야, 미국 이제 나파밸리의 로꼬야의 마운트 비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마운트 비더 같은 경우는 제가 해외에서 사 왔던 가격조차도
하나로 한 사람은 20만 원을 넘었었고 한국에서는 이미 3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란 말이죠. 그거랑 비볐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 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입에서 다 풀린 건 아니에요. 지금 잠브리딩을 3시간을 한 건데 3시간 지금 3시간 10분을 한 건데 입에서 다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85% 이상은 풀렸고 입안에 되게 그 강건한 포도 넝쿨 같은 느낌을 줘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마시고 나선 포도가 아니라 그 나무의 껍질 같은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그 굳게 휘감고 있는 마치 이제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끊었다는 고르기우스의 매듭 같은 그 덩쿨 그것도 검푸른 색깔의 싱그러운 덩쿨의 느낌이 확 끼쳐와요. 입에서 이 입에 파워풀하게 들어오는 이 탄닌감. 근데 탄닌감이 파워풀하다는 게 막 뻗세다, 억세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탄닌이 있는, 나는 적당한 탄닌이 있는 와인이야라고 빵 하고 들어오면서 그 탄닌감이랑 이 산미감이 여울져서 입 안에서 이 이중나선처럼 꼬여서 흐르는 와, 와,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우와. 뭐지? 왜, 아니, 아니, 왜 괜찮지? 그리고 피니쉬가 굉장히 길어요. 아까의 그 덩굴 같은 느낌. 제가 검푸른 덩굴 같다면서 되게 생동감 있게 묘사를 했었는데 그 느낌이 목 넘김 이후에는 점점 말라가면서 입 안에 남아있는 타닌이랑 어우러지면서 그 바스라진 덩굴, 그 마른 덩굴까지 그 리스 있잖아요. 어떤 크리스마스 리스 같은 그 리스가 잘 건조를 하면은 바싹 마른 마치 그 월계관 같은 느낌이 되거든요. 그런 느낌까지 오면서 목 안쪽 어둠에서 산미감은 또 계속 살아있어요. 와, 이거 괜찮네. 와, 이거 괜찮네. 뭐지? 왜지? 왜 괜찮지? 아, 분명히 예전에 마셨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 야, 이게 놀라운 게 분명히 저는 이 앞에 BDM을 마시고 굉장히 71,000원이라는 가격이 아쉽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지금 얘를 마시고 나서는 어 깊이가 약한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갑자기 얘 대비해서 너무 오징어가 된 느낌이에요. 와, 와. 얘는 표현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덩굴이 감고 있는 성이에요. 혹은 첨탑. 무슨 얘기냐면요. 그 그런 덩굴의 뉘앙스 안쪽으로 그 회벽, 회칠한 벽에 그 미네랄리티, 그 회칠한 벽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어떤 돌멩이와 같은 미네랄리티가 중간중간 박혀 있는 마치 이제 그 라푼젤의 성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탑 같은. 근데 그런 탑인데 그 탑을 감싸고 있는 덩굴의 존재감이 좀 더 큰 탑이에요. 탑이 이렇게 있다면은 약간 이 병이 탑의 형태라고 하면 그 덩굴의 굵기가 이 코르크 정도는 될 것 같은 그런 덩굴들이 탑이 이 정도면 뭐 1 층, 2 층, 3 층, 4 층에서 이 정도의 탑이면 덩굴이 이 정도 굵기면은 안 되잖아요. 거의 사람 몸통 같은 느낌일 거잖아요. 그럼에도 덩굴이 더 포션이 큰 탑의 뉘앙스예요. 이 campo giovanni il quercione brunello di montalcino riserva는
그런 느낌이에요. 와, 어찌 보면 단순하게 나무였던 뭐 진짜 단순한 비교이지만 나무였던 것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거죠. 근데 그만큼 미네랄리티도 느껴지고 아까 여기서는 미네랄리티 얘기는 제가 안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미네랄리티도 느껴지고 산미감도 느껴지고 과일의 생동감도 느껴지고 와. 네. 요 둘을 간단하게 just one sip 이만큼씩만 따른 다음에 간단히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절대 제가 더 마시고 싶어서는 사실 맞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은 다음에 저는 또 각각 한 잔씩 따르면서 또 제가 또 오늘 저녁을 아직 안 먹었기 때문에 저녁거리를 또 이거에 어울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질 마스카포네 피자에 치즈 토핑을 추가해서 시켰기 때문에 그거랑 또 먹을 거지만 여튼 저튼 쨌든 원세이브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총평을 남기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총평을 또 남기는 거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소개를 하면은 캄포 지오반니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2015년 빈티지입니다. 로쏘보다 바로 위에 있는 등급이고요. 전체 4개 등급 중에 얘는 위에서 두 번째 등급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또 잔을 입을 대고 하면서 약간 저의 아멜레이스가 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은 또 되게 고소하고 달큰한 느낌, 약간 크런키 초콜릿? 이 한국 뭐 이 영상을 한국 분 말고 어느 분이 보시겠느냐마는 이 안에 청크가 들어가 있는 초콜릿, 크런키 초콜릿이 있죠. 그런 느낌의 그 달큰하고 고소한 느낌이 확 올라오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입을 댔던 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이제 잔을 돌려서 보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실하게 이 보르고뉴 레지오넬 같은 느낌의 그 산미감과 그 부엽토 같은 꼬소롬한 느낌, 그 콤콤한 느낌 그것도 확 올라오고 있고요. 목 넘김을 할 때는 입안에서 되게 바삭바삭 바스라지는 느낌이면서 역시나 얘도 피니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런 점 또한 또 마음에 듭니다. 마시고 나서 그 지금쯤 되면은 입 안에서 약간 숭늉 같은 느낌, 뭉근하게 아까의 그 제가 한 아르머를 안을 수 있을 것 같은 나무 껍질 같았던 느낌은 그 사이에 또 실내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온도에 발 맞춰서 뭉근하게 숭늉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숭늉은 근데 영어로 하면은 약간 코리안 라이스 스튜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여튼 저튼 쨌든 네,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그 피니쉬는 좀 더 좋아졌어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확실히 얘네는 제가 아까 테이스팅했던 온도가 13.9도였었는데 뭐 제 입술 닦고 하면서 14도 이상이 됐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들이 얘기하는 시음 적기인 18도에는 참 적당하지 않았나 라는 느낌입니다. 역시 와이너리에서 그냥 얘기하는 온도는 아니다 라는 느낌이고요. 산펠리체 캄포지오반니 il quartione Brunello di Montalcino Riserva 2011 빈티지의 경우에는 새로 따랐는데도 역시 이제 제가 이걸 따랐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병 브리딩도 3시간 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향이 너무 좋아요. 그 고무 같았던 느낌이 살포 지나가면서 뒷향으론 진짜 잘 만든 진짜 너무 조화로운 약간 그 비빔밥의 참기름 같은 그런 향.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권장해 보고 싶은 그런 느낌. 와, 진짜 이거는 구대륙 와인을 좋아하신다면은 싫어하실
하실 수도 있는 향이에요. 왜냐면 이게 약간 구데려 와인은 진짜 찐으로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 향 자체가 약간 너무 인공적이고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류의 고무 향이에요. 네. 약간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 고무 향에서 그 고무 밴드, 노란색 고무 밴드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거부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뒤에서 콤콤하게 올라오는 그 소위 말하는 내공은 또 장난이 아닌 거죠. 아. 아. 입에서는 진짜 여기서는 부르고뉴 레지오나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보르고뉴에서 바로 이 느낌은 약간 그 샹보르미지니에서 잘 만든 아니면 본로마르에서 잘 만든 혹은 뉴생조르주에서 잘 만든 약간 무슨 얘기냐면 한 급이 올라갔어요, 확실히. 이 맛만으로도 얘보다 얘가 한 급이 높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와인이 또 사실 드물거든요. 아. 먹는 게 이후에도 그 입 안에 타닌도 있지만 미네랄리티도 공존하는 그런 느낌. 게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아까 제가 회벽 같은 느낌의 미네랄리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방금 온도 체크는 못해 드렸는데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나오는 거는 그 회벽 같았던 그리고 얘를 처음에 제가 선득한 동굴 같다고 표현을 했던 거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점점 화사해지고 몽글몽글해지고 흙 벽돌로 만든 집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녕.